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두산중공업 금일 같은 하락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2% 이상 떨어진 게 10일 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더 떨어지면 물량을 늘려간다.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최소 연말, 내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는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유한타로 개설하게 되시면 계속 무료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좀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증권으로 사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두중을 중심으로 브리핑, 수급이라던가 이슈, 매수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나 종목 추천, 보유 종목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정보방 입장이 되시면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으실 수 있고 꾸준한 수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의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금일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시장 급락을 맞아서 맥을 못 추리는 이런 상황에서 5일 만에 두산중공업은 26,000원 밑에서 종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초부터 개파락 이후 꾸준한 하방 흐름을 주가는 이어갔고 지수 급락과 수급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순환매가 돌기 어려운 시장이었죠. 상승하는 테마로 수급을 이동시키고 또 이동했던 수급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서 다른 수급으로 이동하고 굉장히 바빴던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10월 물가지수 발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확대가 되면서 그 영향으로 외인과 기관 오늘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사실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181원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대부분 개인 위주의 이렇게 매수세가 돋보였고 현물이나 선물이나 외인, 기관 크게 던지는 이런 모습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200억 매도, 기관이 2,300억 매도, 코스닥도 외인과 기관이 2,300억과 1,700억 이렇게 매도가 되었죠. 선물 시장도 외국인이 거의 5천억가량 이렇게 던지면서 반전을 일으키기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도 모두 빠져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죠. 내일은 옵션 만기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지만 최근 한두 달 정도는 옵션 만기일에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기 때문에 또 상방으로 이어지는 반전의 흐름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또 일봉 차트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양 지수는 이렇게 1%에서 2%씩 급락을 하면서 특히 코스피 최근에 안 좋았었던 이런 하방 추세를 꺾지 못하고 또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3,000포인트를 깨고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2,900포인트까지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기 그어놓은 2,877포인트는 꼭 지켜나가야 할 부분이고 만일 여기서 이탈이 돼서 뚫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연내 통틀어서 최저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 등락이 심한 만큼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981선을 좀 깰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무리는 되었지만
빠르게 1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지수가 이렇게 1%에서 2%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2배에서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은 3배에서 4배까지도 빠지죠. 두산중업 종가가 오늘 2.6% 정도면 1% 하락 대비 평균적으로 시장 대비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목에 악재가 있기보다는 수급과 지수의 급락으로 힘을 쓰지 못하면서 원전 쪽에서 먼저 차익 물량이 나와줬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보도록 할 건데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오늘 주가가 왜 올라가지 못했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또 기관 매수세 상세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죠. 개인만 70만 주 정도 이탈이 나와 주었고 주가가 올라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종가는 마이너스 2.6%로 마감이 되었죠. 보통 외인과 기관이 크게 들어오면 주가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100% 생각대로 되는 건 없죠. 또한 순매수된 수치만 오늘 봐도 최근 흐름으로 쭉 봤을 때 30만 주대 큰 폭의 매수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 수급이 많이 이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초반에 외인과 또 프로그램 매매가 좀 오전 초반까지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 그러면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더 빠질 것을 우려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물량을 조금씩 밑에서 받아먹고 주가가 또 어느 정도 회복하는 시장의 흐름도 있었고 오후부터는 시장이 재차 다시 꺾이면서 기관과 외인들이 더 많은 매수 물량을 또 바닥에서 담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오전에 마이너스 25만 주 가량 순 매도를 쳤지만 막판은 또 35만 주 플러스가 되었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오전에 마이너스 3만 3천 주 이상 또 이탈이 되었지만 종가는 거의 10만 주 가까이 이렇게 좀 주워 담았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이런 부분을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시장의 움직임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장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좀 줄어들었고 테마별로 수급의 이동이 많았던 상황에서 원전 관련주들도 조정이 발생한 가운데 종가 2.6% 정도면 나름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이라던가 CS증권 11월 9일자 어제 기준 합쳐서 50만 주 이상이 좀 나가면서 11월 들어서는 주중에게 이런 외국계 꾸준한 수입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이런 외국계 이탈과 그리고 연기금, 기관에서 크게 이탈이 나오면 언제든 또 급락을 만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뉴스를 체크해보면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소식부터 좀 보면 두산중공업 시공 인리 석탄발전소 현장 불법 고용 논란에 휩싸여 시공을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가 불법 고용 논란에 휩싸였다. 의무적으로 30%를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외부인을 더 많이 고용해 지역사회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찔레곤 주지방 이외의 자와 석탄 발전소 9호기 10호기 사업에 대한 일자리 청문회에서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의 일자리 제공에 대해 불평했다. 마수두키 찔레곤 주회의 의원은 불법 고용은 기업이 자주 위반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충족되기 전 노동청이 활동 중단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인 일자리 제공은 발주처인 이 PTIRT에서도 요구하고 있다. 현지 인력 최소 30%를 고용해야 한다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력청과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 이어서 좋은 소식을 좀 보시면 영국 롤스로이스 소형 원자로 사업에 수천억 민간 투자를 확보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에 수천억 규모 민간 투자를 확보했다. 영국 정부가 3,500억 정도 보조금을 주고 미국 에너지 기업 엑셀론 등 민간에서 3년간 3,100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보도했다. 탄소 중립에 도달하고 수출 잠재력이 있는 신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좀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투자금은 SMR 설계와 승인 절차 통과, 공장 부지 확보 등에 활용된다. SMR 사업으로 2050년까지 일자리 약 4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고 저렴한 편이다. 기존 원전의 10분의 1 크기 발전소면 10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영국이 예전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로 나가고 에너지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일생의 기회라고 에너지 장관은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좀 부정적인 요 소식으로 인해서 뭐 주가를 이렇게 뺐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 수급도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흘러나왔다라는 부분은 안 좋게 또 반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논란이 나왔던 상황인데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만일 사태로 공사가 취소되거나 수주가 취소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 전력 인프라 구성으로 4조 원가량을 투입한다라고 밝혔고 이미 2020년부터 시공이 들어가서 이미 1년 이상 또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충분히 또 불법 고용은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상황으로 좀 조율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중이 이 수주를 만약에 놓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어떻게 해서든 논의해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영국 롤스로이스 SMR 사업에 수천억 투자를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미 대형 원전 재개와 SMR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전에 또 나왔던 부분이죠.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조금 더 진척이 되었다 이런 정도이고 영국이 원전을 다시 한다 라는 기대감적인 측면에서는 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뉴스를 보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하고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4일 동안 26,000원대를 유지하면서 버텨왔는데 종가 25,700원 5일선을 이렇게 이탈을 해서 내려온 모습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수급이나 지수 또 원전 테마가 조정이 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른 관련 종목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락 대비 2.6% 정도면 나름 선방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예측했던 두 가지 범주 안에 들어왔던 이런 흐름이라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26,000원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 유지를 하면서 또 이슈가 나와주면서 27,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 아니면 27,000원에 대한 저항을 계속 돌파는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또 한 차례 뚫고 내려와서 조정 이후에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탈이 되어서 또 며칠간 흐름을 더 이탈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되돌려줄지 흐름을 봐야겠지만 여기서 조정이 조금 더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추가 물량을 담아가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물량을 늘리는데 기회를 좀 놓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에 조정이 만약 나온다면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추가 매수 자리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 문의 오셔서 빠르게 대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